상급 간염병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우리 상급 간염병이 뭐였죠?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죠. 간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기 전에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간염병이었죠. 26가지가 있었나요? 그죠? 근데 우리 책은 급으로 개편이 되면서 간염병 뒤에 이렇게 법정 간염병 이렇게 설명하는 책은 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질환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만 뽑아드릴게요. 파상풍입니다. 파상풍. 여러분 파상풍 어디서 들었어요? 파상풍? 내가 녹슨 못에 내 피부가 긁혀서 상처를 입었다. 거기서 오는 균들이 나에게 전달돼서 파상풍에 걸렸다. 이런 말 들으셨죠? 자, 그 균이 뭔데? 균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렇죠? 파상풍의 특징은 자, 현기성 gram 양성 간균이에요. 간균은 선생님 뭐라 했죠? 길쭉한 균이 간균이고 동글반 균이 구균이고 나선형 S자 같이 생긴 게 나선형 균이라고 그랬어요. 현기성은 당연히 산소를 싫어하는 거죠. 호기성이냐 현기성이냐 gram 양성균이냐 gram 음성균이냐 간균이냐 구균이냐 나선균이냐 이렇게 균을 나누는데 현미경으로 이걸 관찰해서 그 균의 특색을 알거나 그 리트머스 이렇게 종이 시럽 종류로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볼 수 있죠. 이 균이 판명되면 어떤 항생제를 쓸지 의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균을 보고. 그래서 이 균이 현기성인지 호기성인지 gram 양성인지 gram 음성인지 간균인지 구균인지 나선형인지에 따라서 쓰는 약들이 달라지거든요. 그죠? 요즘에는 이런 균을 구별하고 검사하는 학과가 임상병리사가 하죠. 임상병리사가 균을 알아내주면 의사가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쓰는 거예요. 근데 파상풍의 균의 특징은 아포를 형성한다? 아포는 균인데 굉장히 죽지 않는 강한 균입니다. 그리고 신경 친화성균이란 말은 우리의 신경을 건드려요. 신경에 침범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죠? 이 균의 포커스가 우리 몸의 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몸의 그 신경들은 자율신경계가 있고 교감, 부교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경계들이 계속 이어져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신경들이. 근데 신경하고 친해요. 친화성을 가진 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독소가 있죠. 신경을 침범하는 독소가 있습니다. 자, 그 균이 저 원인 밑에 선생님 적어준 거 볼까요? 테타노스 파스미라는 독소가 있는데 이 균이 신경을 침범해서 골격근을 경직시키고 경직 뭐죠? 굳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발작하게 하는 거, 경기하는 거 그렇게 생기니까 굉장히 심각하겠죠. 자, 테타노스 파스미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파상풍은 아포를 형성하고 신경 친화성 균이다. 요 정도만 알시면 돼요. 그리고 경기를 하더라. 죄송해요. 자, 경로는 뭐죠? 경로는 흙이나 녹슨 못이나 그죠? 여러분들 피어싱 하는 거 뭐. 여러분들은 그런 개념을 알까요? 그런 말을 알지 모르겠어요. 시골에서는 야매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위생이 잘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그죠? 이렇게 아름아름 눈도장으로 배운 사람들이 문신도 해주고 점도 빼주고 귀도 이렇게 피어싱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걸리는 거예요. 파상풍은. 그죠? 그런 균들이 우리 피부를 직접 닿게 하거나 동물들의 대변들이 또 우리 피부에 닿게 하거나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파상풍은. 그죠? 그러면 증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3대 증상이 중요합니다. 파상풍은 3대 증상 아간긴급, 후궁반장, 조소.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왔어요. 예전 시험에. 그죠? 공무원 시험에도 나온 적 있을 거예요. 아간긴급, 후궁반장, 조소? 이거 무슨 중국말인가요? 이게 한자라서 그래요. 자, 아간긴급은요. 개고 운동이 제한됐다는 거는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후궁반장은 뭐죠? 근육이 긴장돼서 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이 경직되고 발작을 하니까 경기를 하면서 팔 다리가 뻣뻣해서 등이 활처럼 딱 젖히는 거예요. 활처럼 이렇게 젖히는 거, 활 모양으로 젖히는 상태, 이거를 후궁반장이라 하고요. 비웃는 얼굴처럼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조소라고 합니다. 아간, 긴급, 후궁반장, 조소. 파상풍의 시험이 잘 나오진 않아요. 나오면 3대 증상? 그죠? 격렬하기 때문에 격렬할 때는 서랍자 대주라. 왜요? 혀를 깨물 수 있으니까. 그치? 압설자 대주는 거. 자, 예방접종 있습니다. 그리고 파상풍 면역글로빈, 톡소이드 있어요. 그리고 기도삭가는 뭐냐면 숨쉬기가 너무 곤란해서 기관이 너무 좁게 돼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 기관을 열어줘야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인공으로 해서 인투베이션 튜브라고 있어요. 그 튜브를 삭감 넣어주는 거예요. 기도삭감. 의사가 하죠.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심폐소생술하고 기도삭감은 같이 하거든요. 병원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상풍은 어때요? 균이 아포랑 신경 독성을 일으키고 이 독소가 경기를 일으키고 경기를 통해서 아간, 긴급, 후궁, 반장, 조소라는 증상을 일으키고 결론은 인투베이션까지 할 수 있다. 면역글로빈도 있고 예방접종도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파상풍. B형 간염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건 B형 간염이죠. B형 간염은 헤파타이티스 B예요. B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B형 간염은 말대로 바이러스 간염이죠. B형 간염은 왜 무섭냐면 간암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가자 액티브하죠. 액티브하죠. 액티브한다는 거는 굉장히 활동적이라는 거죠. 자, B형 간염은 HBV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인데 헤파가 뭐냐면요. HPA가 헤파가 간입니다. 간을 헤파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헤파멜즈, 헤파타이티스, 헤파캔드 막 이런 약들 보면 헤파 무슨 약, 헤파 뭐라고 쓰는 약들은 대부분 다 간 치료제예요. 헤파하면 간 치료제라는 거. 우리가 약을 보면 성분명이 있고 성분명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상품명을 만들어내요. 그죠? 우리가 아세트아미노핀, 해열제가 아세트아미노핀이 성분명인데 우리가 막 타이레놀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타이레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타이레놀, 타이세놀 이런 약들은 상품명이에요. 다 뭐다? 아세트아미노핀인 것처럼 헤파멜즈, 겐즈, 헤파멜즈, 헤파멀즈 막 이런 약들은 다 간 치료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주사약들로 많이 나오거든요. 헤파는요, 간이고 TITIS가 염증입니다. 그러면 간하고 염증이 합쳐졌으니까 간염인데 타이티스예요. 타이티스 그러면 장은 뭐죠? 장염은 엔터가 장이거든요. 엔터타이티스. 그러면 장염이 되겠죠. 또 뭐가 있죠? 염할 때 타이티스가 붙는 게 굉장히 많아요. 더마타이티스. 더마가 피부거든요. 타이티스 피부염, 더마타이티스 이런 식으로 ITIS, TITIS 헤파타이티스인데 ITIS가 붙는 거는 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헤파타이티스. 그래서 간염이고요. 여기서 헤파타이티스 A냐, 헤파타이티스 B냐, 헤파타이티스 C냐에서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찢어서 HBV예요. HBV, HAV, HCV가 되는 거죠. 간염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고 있어요. 간염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헤파타이티스가 가장 잘 나오는데 그중에서 B형 간염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왜냐면 B형 간염은 약이 있어요. 가장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B형 간염은 뭐냐면 당연히 B형 바이러스가 전염되는데 전파 경로도 가장 잘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피 검사를 하면 밑에 보면 HBS 안티젠 안티바디, HBS 안티젠 안티바디 검사 나가주세요. 피 검사로. HB는 뭐죠? HB는 그죠? 헤파 B 바이러스죠. 그죠? HB 안티젠 안티바디예요. 안티젠은 뭐죠?
안티바디는 뭐죠? 항체. 안티젠은 항원이잖아요. 그죠? 안티젠이 플러스 있을 때는 B형 간염인 거죠. HBS 안티젠, 안티바디에서 HBS 안티젠이 포지티브, HBS 안티바디가 네거티브가 나오면, 이거 검사가 이렇게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포지티브 네거티브 나오잖아요. 그러면 B형 간염이에요. 피검사로 하는 검사입니다. B형 간염이 나오면 병원에서 가장 무서운 게 에이즈 환자인가요? B형 간염 환자인가요? B형 간염 환자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간호사들이 샘플링 피검사를 매일 아침마다 하거든요. 근데 HBV 플러스라고 적어놓긴 해요. 그 우리 침상에다가 HBV 플러스는 피검사할 때, 주사 놓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HBV 포지티브, HBS 안티젠이 포지티브인 환자가 썼던 주사기 찔렀거나 피검사하면서 내 피부 찔렀거나, 그럼 난 100% 간염이 걸릴 수 있죠. 물론 내가 예방접종이 돼서 항체를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항체가 없다면 100% 간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혈액주의라고 그래요. 혈액주의 해라. 가장 무섭죠. 간호사들이 사실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간염 주사 때문에 니들 찔려서 니들 스틱 인저리를 하거든요. 니들 스틱 인저리를 입게 되면서 간염으로 많이 옮기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한테 월급이 많은 이유는 위험수당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간호사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언제? 혈액, 체액, 수혈, 주사기, 그죠? 침습적 시술이나 시술할 때, 검사나 시술할 때 주사기 간염 뭐냐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한테 감염되는 거예요. 엄마가 HBS 안티젠이 포지티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를 가지면 안 되나요? 그 전에 항체를 만들면서 임신할 때 계획을 했어야죠. 왜냐면 내가 HBS 안티젠이 포지티브면 우리 아이에게 전파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고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나의 건강 상태, 내 남편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임신이든 출산이든 계획해서, 그죠? 피임도 할 수 있고 계획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자, HBS 안티젠은 아이에게 전달된다, 안 된다? 임신 상태에서 전달됩니다. 전달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산기 간염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성적 접촉에서도 간염됩니다. 여러분들 야매라고 했죠? 문신, 귀걸이 피어싱 하실 때 가시면 안 돼요. 자, 이런 게 중요하고, 당연히 간이 헤파죠. 헤파타이티스. 간이 안 좋으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피곤합니다. 그리고 황달이 일어나요. 누렇게 뜨는 거죠. 피곤하고. 간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간은 오른쪽 위에가 있죠. 오른쪽 위에. 해박 구조를 보면 오른쪽 위에가 간이 있어요. 그런가요? 맞죠? 자, 간 위치를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오른쪽 배가 아픈 거죠. 여러분, 복부를 4등분했을 때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에 어떤 장기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가 아팠을 때, 아, 여기는 위가 안 좋은 거야. 이거는 간이 안 좋은 거야. 이거는 장이 안 좋은 거야. 라고 신체 검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기초적으로 인체 구조라든지 해부하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정도 시험에 나올 거고요. 여러분이 계속 피곤하다. 나 너무너무 피곤해. 공부를 새벽에 2시까지 공부하고 하루에 3시간씩 자고 4시간씩 자고 이렇게 공부하면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거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한다고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오면 당연히 피곤하겠지만 7시간씩 8시간 자면서 계속 피곤하다. 그런 경우는 간염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간은 여러분이 간의 기능을 쓰라고 그러면 한 15가지에서 20가지 쓰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 외워서 써야 돼요. 간의 기능. 그 정도로 간의 기능은 많아요. 우리 간이 우리 피로를 풀어주고, 그죠? 해독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간 기능 중에 하나죠. 근데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입맛도 없어요. 그죠? 메스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누렇게 떠요. 그럼 쫀디스 황달이라고 하죠. 자,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시기입니다. 시기는 고혈당 시기를 줘라.
왜요? 피곤하고 소모성 질환이니까.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좋은데 고지방은 안 돼요. 왜냐면 황달, 쫀디스예요. 황달이 왜 생기냐면 나중에 그 담즙이요. 담즙이 어디서 만들어지면 담낭에서 담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간에 통해서 배설이 되죠. 그죠? 근데 그 담즙이 배설이 안 되니까 배설의 곤란이 있으니까 그 담즙 색깔이 확 그 노란색이에요. 그게 배설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 몸으로 배설되니까 노랗게 뜨는 거거든요. 그 담즙은요, 지방 대사를 어렵게 해요. 장애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당 시기를 주되 고지방 시기는 안 돼요. B형간염의 시기도 간호사 국가고시에 나오죠. 공무원 시험은 안 나와도 간호사 국가고시 정도에 나오죠.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으면 그 교제삼투압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간에서는 알부민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간의 기능 한 15개에서 20개 된다고 그랬어요. 알부민을 만들어내는데 그 알부민이 교제삼투압을 조절하거든요. 교제삼투압은 뭐냐면 우리 체액과 우리 간질이 있는 게 체액이고요. 혈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수분 이동을 시켜요. 근데 혈관에서 수분을 자꾸 끌어오는 거야. 간질강으로 교제삼투압이 낮아져서. 교제삼투압이 낮다 보니까 혈관에 있는 체액들이 다 간질강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 배가 막 차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간에서 알부민을 못 만들어내서. 알부민 부족하니까 교제삼투압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에 있는 수액들을 다 가지고 온다고요. 우리 체액으로. 그럼 그 체액이 배로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복수라고 하죠. 아사이티스입니다. 간 환자가 간이 리버죠. 리버가 안 좋은 환자들의 대부분 가장 큰 증상들은 뭐죠? 황달, 쫀디스. 그죠? 피곤, 이즈 패티그, 피곤, 오심, 너지아. 그죠? 어브도먼 페인. 그것도 오른쪽 라이트 어퍼 사이트 어브도먼 페인이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지혈도 잘 안 돼요. 왜 지혈도 안 되냐면 멍도 잘 들어요. 왜냐하면 간에서 혈소판을 만들거든요. 혈소판을 만드는 건 아니고 비타K라고 해서 지혈을 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그 비타K를 못 만들어요. 혈소판 만든 거 아닙니다. 비타K를 형성하지 못해요. 그 비타K가 혈액 응고를 간이 하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능이 혈소판 기능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죠. 비타K는. 그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렵죠? 자, 그렇다. 식염 제한해라. 식염 뭐죠? 짜게 먹지 말라. 짜게 먹으면 뭐가 문제죠? 짜게 먹으면? 식염을 제한해라. 복수학 부종이 생긴다. 왜 식염을 먹으면 복수학 부종이 생길까요? 자, 여러분은 B형 간염 있으면 고혈당 시기한다, 식염 제한한다, 알코올 섭취 제한한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의 충분한 섭취를 해야 된다까지 아시면 돼요. 간호조무사 시험에서는 그 이상은 절대 안 나오죠. 그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나 간호학은요, 근거 기반 간호로 해서 왜 이렇게 돼? 이유가 뭐야? 근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화가 필요하고 간호대학으로 어떻게 하죠? 진학도 하는 게 되는 거고 우리가 환자가 돼서 간호사가 됐을 때도 왜 이게 생겼습니다. 이 기전이 뭐죠라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큼직큼직하게 여러분은 그 개념과 단어를 알고 거기서 살을 계속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붙여야 되는 거죠. 식염은 뭐죠? 식염을 왜 제한하죠? 식염은 짠 걸 먹지 말란 얘기예요. 자, 비뇨기과를 배우면 우리 키드니면 신장이거든요. 신장을 배우게 되면 뭘 배우게 되냐면 여러분이 인체 구조를 안 배우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마음이 아파요. 심화 과정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키드니는요, 키드니가 망가지면, 그죠? 키드니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복수가 찼잖아요? 짜게 먹으면 우리가 짜게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짜게 먹으면 어때요? 물 당기죠? 나 괜히 오늘 짜게 먹었는데 이렇게 물이 막 자꾸 당겨. 그래서 막 물을 먹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짠 음식들은요, 짜게 먹으면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소금을 끌어오면서 물도 같이 끌어와요. 자, 식염을 제한하면 복수는 배에 간질액이 찬 거잖아요. 간질액이 찼는데 어떻게 돼요? 자꾸 물을 끌어온다고요. 소금기가. 그럼 복수가 더 찬다고요. 복수가 찬다는 게 뭐죠? 에데마, 부종이 있는 거잖아요. 복수찬 환자들이 막 손, 발 같은 거 보면 콕콕 누르면 들어가요.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그걸 우리는 부종, 피팅 에데마라고 하는데
이걸 부종이라고 합니다. 부종. 부종. 짜게 먹으면 부어요. 여러분 짜게 먹으면 부어요, 안 부어요? 저 선생님이 오늘 어제 너무 짜게 먹었더니 아침에 오늘 지금 밤에까지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너무 부어가지고. 부종이죠. 식염 제한하면 부종. 복수. 그죠? 알겠죠? 알코올 섭취 제한한다. 왜냐면 간이 부담스럽죠. 간은 술을 먹으면 해독작용 어디서 하죠? 간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섭취 제한하고 간의 회복 증진을 위해서 야채와 충분한 과일을 많이 먹어라 라고 했어요. 예방접종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달 0일 6개월에서 예방접종 있죠. 비형간염 굉장히 중요해요. 자, 1번 내용입니다. 1번 내용은요. 딱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백신을 못 썼던 게 백신은 또 배울 거니까 사균과 생균. 사균은 죽은 균을 넣어주는 거고요. 생균은 살아있는 균을 넣어주는 건데 이 백신 다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백신 설명은 뒤에 가서 나중에 할게요. 자, 1번 내용은 뭐죠? 전파 경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죠. 작은 빨간집 모기인데 작은 빨간집 모기라는 거예요. 그죠? 요 정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모기 박멸을 해야겠죠. 예방접종 있고 대중치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자, 격리 필요 없으며 물건 소독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모기한테 물린 거니까 일본 내염 바이러스에 물려서 그 일본 내염 바이러스는 작은 빨간 집 모기가 일본 내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물은 거죠. 전파가 돼서 중추신경계를 감염시키더라.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일본 내염은 예방접종이 있고 그 예방접종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 자, C형간염입니다. HBC죠. 선생님이 HBV는 뭐랬죠? HBV, B형 바이러스, HCV, HAV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도 뭐가 중요하냐면 자, 주사 경로입니다. 경로. 주사기 썼을 때, 수혈했을 때, 그죠? 모자, 수직간염 가능하다. 혈액 투석했을 때 가능합니다. 증상은 뭐 급성도 있고 만성도 있다. 이것도 간암으로 이행된다. C형간염 발생률은 좀 낮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출제 빈도가 조금 낮아요. 그죠? 항바이러스 체제 투여하고 고단백 식이 해줘라. 여러분 또 하는 거 뭐죠? 수혈할 때 조심해라. 일회용 주사기 사용하지 마라. 피어싱, 침수질 가지 마라. 자, 표준 치료도 약물이 있다. 자, 인터페론은 B형 간염 약물이죠. 근데 C형은 페그 인터페론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C형 간염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뭐냐면 이것도 말라리아가 굉장히 고열이 심하거든요. 고열이 심한 건데 이것도 모기 물린 거죠. 이 모기는 뭐죠? 중국 얼룩 날개 모기다. 일명 학질이라고 그래요. 학질이고 플라스모디움이라는 온충간염이다. 온충간염에서 굉장히 열이 높게 나온다. 급성으로 열이 잘 발생하더라. 이거는 말라리아라고 하고 중국 얼룩 날개 모기에 물렸다. 백신 없고 가능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면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레지오넬증입니다. 레지오넬증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냐면 냉각 탑수, 에어컨, 샤워기 이런 거에 균이 비말통해서 인체에 흡입되면서 거기서 생기는 균들이 감염되는 거죠. 그 균 이름이 병원성 레지오날 균이다. 자, 레지오날은 폐렴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독감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 나타난다. 이것도 뭐 냉각탑 철저히 관리해라. 대중요법 해라. 요 정도예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단독으로 나오기 좀 힘든 거죠. 자, 발진열이죠. 발진열 리케차입니다. 발진열 리케차 감염이고 굉장히 열나는 거예요. 가을성 발열성 질환이라고도 하고요. 쥐벼룩에 의한 간염이에요. 쥐벼룩에 물리거나 그 배설물이요. 구강 점막이나 비말로 전파되는 거죠. 가을철 질환이라고 해요. 가을에 많이 생기거든요. 자, 가리가 없는 마른 기침, 두통, 발열 보시면 되고요. 자, 독시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가 있다. 그 쥐의 서식을 막으면 된다. 발진열 격리해야 됩니다. 근데 워낙에 예방 백신 있는데 독시사이클린이나 테트라사이클린이 효과가 너무 좋아서 백신은 거의 사용 안 하죠.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쯔쯔가무시증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이고요.
쯔쯔 물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렸냐? 들쥐, 들생, 야생 설치류한테 물린 거예요. 그죠? 오리엔탈 쯔쯔 가무시 간염이고요. 자, 쯔쯔 가무시 균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찌찌했다, 물렸다, 찌찌찌, 찌찌 이렇게 외우라고 선생님들이 알려줬어요. 특히 우리가 성묘 가잖아요. 성묘 갔을 때 들쥐나 야생 설치를 해서 우리가 물린 거예요. 우리 성묘나 벌초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똑같습니다. 항생제, 독시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사용한다. 풀밭에서 눕지 말아라. 그죠? 그 다음에 작업, 야외 살령 후에는 샤워를 해라. 의복 양말들을 잘 세탁해라.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쯔쯔 가무시병이 진드기거든요. 자, 이것도 하시면 되고. 발진티푸스입니다. 발진티푸스. 발진티푸스 리키치하고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것도 물려서 발진티푸스 균에 물려서 그죠? 급성 발열이 생기더라. 이 균이 리케차 프로아제키 간염인데 그냥 발진티푸스 리케차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균 이름 안 물어볼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온 부분 아니고요. 단독으로 나오긴 힘들지만 또 언제든지 이렇게 섞여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전쟁터 같은 데서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이 아세요? 이? 여러분 이를 아나요? 몸니라고 해서 몸에 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대는 없죠. 이가 전파하는 거예요. 그죠? 구강 점막이나 이렇게 비말을 통해서 이 이가 몸니가 하는 건데 요즘에 몸니 있는 사람 없어요. 전쟁터 옛날에 못 먹었던 그때는 있기 때문에 발진티푸스는 현재 시험에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가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머리니 아시나요? 머리에 있는 거 썩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아동 간호학에서 이렇게 조금 공무원 시험이나 그런 데 언급이 되긴 했어요. 뭐 최근은 아니고 이제 몇 년 전까지 시험에 나왔거든요. 학생들 이 머리니 관리 어떻게 해주냐 보건교사가 이거 시험에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발진티푸스 단독으로 시험에 나기 어렵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냥 이를 박멸하고 개인위생 철저해라 라고 하시면 되고요. 공수병입니다. 광견병이에요. 광견병 뭐죠? 내가 광견병에 있는 개한테 물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공수병 바이러스는 신경염을 침범한다. 근데 공수병은 뭐가 있냐면 바로 공수병 바이러스는 어디에 생기냐면 너구리, 여우, 박쥐, 이쪽 기타 등등 사육 내가 키우는 개, 고양이들 물렸을 때 뭐가 생각난다? 공수병입니다. 근데 이 공수병은요 그 밑에 증상 보실까요? 평균 4일 이내 사망이라고 했는데 공수병은 개는 7일 되면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개한테 물렸는데 이 개가 7일까지 살아있냐 죽었냐 보면 되는 거예요. 얘가 공수병 걸렸다면 7일 안에 죽거든요. 자, 4일 말고 7일로 정정하겠습니다. 공수병 7일째 사망하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근데 동물한테 치료 및 간호에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치료와 간호에서 동물한테 물린 경우 동물을 10일간 관찰해야 광견병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라. 근데 공수병은 그냥 7일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일까지 있었다가 그 개가 죽었으면 광견병이 있는 거죠. 그럼 나는 그 광견병에 개에 물렸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린 개가 7일만까지 안 죽고 계속 살아있다면 공수병이 나한테 전달되지는 않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은 두 번째가 나왔어요. 물린 상처는 즉시 세척해라. 70% 알코올을 소독 후 상처 위에 근육 내 면역글로빈을 주사해라. 라는 건데 물린 상처 즉시 소독하고 봉합하지 않는다. 물린 자국을 꿰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꿰매면 거기서 균이 더 서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봉합하지 않는다가 간호조무사 시험에 기출이 됐습니다. 자, 물린 상처를 즉시 소독해라. 봉합하지 않는다. 공수병은 일주일 정도 기다려봐라.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공수병은 신경계 간염이고 뇌척추염을 일으킬 수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증후군 출혈열입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할 수 없지만 병원에서 너무 이와 같은 환자한테 멀쩡한 사람이 정말 서든데스 죽어서 병원 환자들이 데모하고 했던 정말 제가 신규 때 정말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증후군 출혈열에 대해서는 잊을 수가 없죠.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걔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간염내과로 왔어요. FUO라고 이유를 모르는 열이거든요. 열로 왔었는데 간염내과로 입원했는데 이 환자가 주말에 겹치면서 죽었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중대병원 예를 들면 뭐 사람 잡으는 병원이라고 뭐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우리 병동이었고 그래서 뭐 편말 들고 대자보 붙이고 1주, 2주 내내 계속 그 보호자들이 데모 시위하고 시체는 안 내보내고 그대로 입구에다 펼쳐놓고 그리고 우리 간호사는 법정에서 막 대리 출석하고 막 재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신중훈 출혈열. 자, 한탄 바이러스와 서울 바이러스 이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신중훈 출혈열은 한탄 바이러스, 서울 바이러스고요. 이것도 이 환자가 어떻게 왔었냐면 그 벌초하다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염된 설치류, 소, 대변, 타액 등이 그러니까 신중후 출혈열은 이 균을 갖고 있는 쥐나 그 야생 동물들이 똥을 싸놓고 소변 싸놓고 막 침도 뱉어놨는데 그 침들이 우리 피부에 닿은 거예요. 닿으면서 물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물린 거 아니고 그냥 닿은 거 접촉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생긴다. 이 한탄 바이러스와 서울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급하게 열이 나더라. 여기는 단계가 있어요. 발열기, 저혈압기, 핍력기, 이뇨기, 그다음에 회복기입니다. 5번째 추가해주세요. 회복기가 있고요.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처음에 발열이 나면서 어떤 증상이 있냐. 특히 선생님 생각나요. 온몸에 발적과 결막, 충혈, 눈에 충혈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단백뇨가 생기더라. 저혈압기는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핍력기는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임상경이 많으면 알겠지만 환자가 죽기 전에는 어떤 증상이 보이냐면요. 혈압이 떨어지면서 소변이 안 나와요. 혈압이 떨어진 상태에서 소변이 잘 나온다. 그러면 환자 살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혈압은 떨어졌는데 소변 자체가 안 나와.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발로 투석해야 돼요. 투석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환자가 그때 그랬어요. 환자가 머리 아프다고 막 난리를 쳤고 그때 당시 두통 있죠. 열이 막 났었고 피부에 발진 났었고 눈에 결막까지 났었고 혈압까지 떨어졌는데 소변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에 가서 그 우리가 뭐 투석실 있잖아요. 투석실은 주말에 없거든요. 이제 이렇게 포타블로 갖고 있는 기계로 중환자실 가면 CCRT라고 있어요. 그거를 혈액 투석하는 기계인데 그걸 해줬으면 되는데 보호자도 없고 전공의가 없으니까 그걸 안 하고 냅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 환자가 죽었죠. 나중에 탈수되고 사망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것도 여러분이 이유를 알겠지만 혈압이 떨어진다는 거는 심장계에도 문제가 되지만 키드니 신장에는 여러분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레닌이 혈압이 낮을 때는 레닌이 분비해 주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올려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혈압하면 신장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신장도 생각하셔야 돼요. 신장에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근데 키드니가 망가지면서 이 호르몬도 망가진 거죠. 그러면서 혈압도 안 잡혀. 소변도 안 나와. 결론은 그 환자 그래서 죽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증후군 출혈 환자 증상 단계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선생님 때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설치류 접촉하지 않는다. 그죠?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예방접종 필히 해줘라. 그리고 시험에 뭐가 나와서 왔냐면 핀뇨기 때는 수분 섭취를 재성이 못합니다. 제한해주고 인뇨기 때는 수분 섭취해줘라. 이것도 언급이 하면 됐어요. 보시면 되고요. AIDS입니다. AIDS 원인교 시험에 나왔어요. HIV로 쓰시면 돼요. HIV. AIDS는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에이즈죠. 근데 HIV는 에이즈 아니에요. HIV는 인간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이름일 뿐인 거예요. 자, 경로 시험에 나옵니다. 성접촉, 수혈할 때 마약 사용하는 사람하고 주사기 같이 썼을 때 수직간염이 뭐냐면 이것도 엄마가 모유수유하거나 임신하고 있으면 감염됩니다. 내가 에이즈 걸렸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좋겠죠. 주사 바늘 찔렸을 때, 자상했을 때,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급성 간염기와 무증상기하고 이 증상도 중요해요. 급성 간염기가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내가 HIV에 걸려서 에이즈균이 내 몸에 있는데 급속으로 간염이 돼서 머리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막 열도 나요. 근데 증상이 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근데 10년 동안 난 증상 없이 살아.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무증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거든요. 무증상 없이 10년 동안 살더라. 내가 HIV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너희들이 아무 남자하고 성적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거 아시죠? 내가 사창가에 가서 놀았어. 남자는 여자 놀았어. 근데 내가 HIV에 걸렸다? 근데 HIV에 걸렸는데, 급성 간염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HIV균이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감염자가 50% 정도만 급성 간염기가 나온 거잖아. 근데 급성 간염기가 없이 그냥 무증상으로 10년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HIV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쉽게 말하면 HIV균이 있는데 계속 무증상으로 산다니까? 근데 내가 면역이 떨어지면 그게 에이즈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이즈는 어때요? 에이즈는 죽죠? 에이즈 죽어요. 어떻게 해서 죽죠? 언젠가 HIV균을 갖고 있으면 10년 동안 무증상으로 살다가 뒤에 보시면 면역 수치가 계속 떨어질 거거든요. CD4 수치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칵포시는 뭐냐면 암입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죽는 거예요. 면역이 떨어지면서 기회간염과 악성 종양도 발생하고요. 처음에 폐렴 생겼다가 한번 병이 생기면 낫지가 않잖아요. HIV균은. 이거 바이러스 약인데 항생제 먹는다고 사나요? 살지 않아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도 사창가에 가서 놀면 안 되고 사창가 놀았던 남자들하고도 만나면 안 되고 아무 남자랑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HIV 환자들은 어때요? 성관계를 통해서 수혈을 통해서든 성관계를 통해서든 대부분 그렇게 감염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억울한 거야. 그죠? 나는 그냥 한번 원래 나는 뭐 이렇게 너무 정갈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한번 놀았어. 그런 데 가서 놀았어? 그럼 내가 그게 억울하니까 자기가 HIV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죽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하고 성관계를 갖는 거야. 사창까지 제가 들어가서. 자의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어때요? 감염시키고 그 사람들이 또 집에 가서 감염시키고 그죠? 그러면서 차차 죽어가는 거죠.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굉장히 그리고 여러분도 병원에 가시면 알겠지만 선생님도 병원 오래 있었잖아. 병원에서 보면 HIV 환자 많이 만났겠죠. AIDS 멀쩡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AIDS로 옵니다. 근데 우리도 AIDS 환자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안 좋게 생각하죠. 저 되게 구리게 놀았나 보다. 정말 우리 그랬거든요. 근데 어땠냐면 되게 대기업 다니고 젊고 너무 잘생긴 남자가 타인가? 동남아 가서 출장 가면서 그냥 그런 데 가서 그런 여자하고 논 거야. 그랬더니 HIV 걸렸어. 억울하잖아. 나는 굉장히 엘리트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뿐이고 그랬고 난 잠깐 출장 가서 놀았을 뿐인데 이런 병에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보복을 하죠. 그리고 내가 병원 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굉장히 선입견을 갖고 보잖아.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반항심과 안 좋은 사회적 적대감을 표시를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걸리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런 얘기 해주고 싶네요. 자, 무증상기가 있다는 거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HIV 검사에서는 HIV 순을 볼게 뒤에 보면 자, 카디다 질염, 골반내 질염, 체중 감염 막 생기죠. 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 보세요. 기회간염, 악성종양. 선생님 아까는 카포시 육종입니다. 이거 암이에요. 암. 에이즈 환자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런 피부에. 카포시 육종, 폐렴, 침수증, 자궁 경부암, 식도 칸디다증,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 다 어쨌든 합병증인 거예요. 뭐가 떨어지면이죠? 면역 수치가 떨어지면 그 면역이 뭔데 CD4라 한다.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면역 세포 수가 뭐라고? CD4가 몇 개 미만? 200개 미만. 시험에 나왔고요. 자, 여기는 선별 검사하고 확진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아주 잘 나오죠? 엘리사 검사 똑같아요. 이걸 피 검사로 하는 거고요. 선별 검사예요. 선별 검사는 뭐냐면 확진 검사가 아니라 HIV 바이러스가 있냐 없냐, 긍정적이냐 긍정적이지 않느냐 군만 나눠주는 거예요. HIV 확률이 높다 낮다 이렇게 분류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웨스턴 블럿 검사는 피 검사로 하는 거지만 확진 검사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치료 방법은 없어요. 대증치료밖에 없고요. 약물 있는데 면역이 떨어지면 기회간염 생기고 카포시 육종 생기고 암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면역을 높여줄 수밖에 없죠.
치료 방법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무증상으로 10년, 10년도 넘게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요런 게 안 좋게 되게 어렵게 고칠 수 없게 고질병으로 죽죠. 그동안에 약물을 먹죠. 바이러스 약을 먹는데 굉장히 독합니다. 왜 이것도 기억하냐면 우리 선배가 HIV 환자 방에 가서 주사에 찔린 거야. 근데 HIV는 주사로 감염되진 않지만 수혈로 감염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HIV 주사바늘 찔려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걱정이 되니까 5일 동안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라고 해요. 우리도 HIV 걸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먹어야겠죠. 5일 동안 먹었는데 너무 이 간호사가 막 속도 너무 쓰리고 죽을 것 같은 거야. 약이 너무 독하니까. 면역제 그 약물 요법이 굉장히 독합니다. 그리고 약물을 3가지 이상 동시에 지속적으로 투여한다는 칵테일 요법이라고 해요. 약을 섞어서 쓰는 거야. 하나 가지고는 약이 듣지 않으니까 굉장히 독한 약들을 써서 먹입니다. 자, HIV 콘돔 사용하고 백신 없어요. 백신 없고 치료제 없습니다. 대중요법만 할 수 있어요. 면역만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런 포인트 짚고 가시면 됩니다. 자, HIV는 굉장히 시험 잘 나오고요. 다음 보시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은요. 그냥 보시면 돼요. 시험은 안 나올 거니까. 그 진드기에 물린 거예요. 진드기에 물려서 뭐 작은 소참 진드기에 물려서 생기는 거나 열나는 발열성 질환이구나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그러니까 진드기에 물려서 열이 나는 건데 말 그대로 혈소판 감소증이니까 혈소판이 감소하거나 우리 혈소판은 어떤 역할을 한다? 출혈을 잡아주는 게 지혈인데 지혈을 못하게 하죠. 혈소판은 그런 기능을 하니까 멍도 잘 들게 하고 멍이 잘 든다는 거는 지혈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죠. 지카 바이러스입니다. 자, 지카 바이러스는 이집트 숲모기죠. 이집트 모기예요, 이것도. 자, 이집트 숲모기에서 전파되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중남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